네, 2022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황운하가 문제인데 왜 전국 경찰을 적으로 삼습니까? 경찰 사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리저리 떠듬떠듬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됩니다. 제가 정리된 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경회의를 시작으로 들끓었던 경찰의 반발이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죠. 총경회의를 주재했던 유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14만 경찰 회의를 자제해달라 그랬고 14만 경찰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어디 경찰서죠? 그 김모 경감이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또 무슨 유모 경감은 그래도 소규모 회의는 하겠다라면서 뭐 약간의 회의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각 나라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느냐는 나라마다 전통이 다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경찰이 좀 센 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찰이 워낙 세죠. 중국도 공안이 굉장히 세죠. 북한에서도 경찰이 셉니다. 일본도 경찰이 세죠. 영국도 경찰이 센 걸로 보입니다. 그 나머지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검찰이 센 구도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검찰이 왜 셌느냐? 그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국의 검찰이 적법한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적법한 수사를 지도하는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를 많이 해왔던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죠. 그러면 검경의 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님, 수사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님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수사가 핵심입니다. 이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범인을 잡고 하는 그 수사를 하는 게 경찰이고 수사를 해서 죄를 주는 게 판사였거든요. 근데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뭐 고문을 한다든지 뭐 조작을 한다든지 법에 어긋나게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판사들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원래 상권 분립이 된 상태에서 판사들 중에 일부가 행정부로 넘어와서 이 수사를 하는 경찰이 적법하게 하도록 수사 지휘를 하면서 그들이 검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 내에서 핵심은 수사가 핵심입니다. 이 수사를 누가 하느냐, 수사와 기소 중에서 수사를 누가 주로 하느냐를 놓고 검경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더 파워풀한 거는 수사였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제법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상 경찰을 이끌고 수사를 지휘했고 직접 수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건은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검경 간의 갈등은 누가 수사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걸로 보였던 거죠. 사실은 99.8%의 수사는 경찰이 다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기 때문에 경찰이 강한 거죠. 근데 우리는 검찰이 중요한 수사는 직접 했습니다. 옛날에 대검 중수부, 요즘은 반부패 수사부 직접 수사를 하니까 워낙 그게 강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수사했을 만큼 100% 기소를 하니까 더 무서웠던 거죠. 자, 그럼 검경 갈등은 뭐냐?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일본 등등 다른 나라 보게 되면 경찰이 대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제 갈등이 됐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사태의 범인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하고 황운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철험회에 있었던 누구예요?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철험회 멤버들이 지금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데 특이하게 철험회 사람들은 황운하를 비롯한 철험회는 가만히 냅두고
경찰에서 일부 반발한다고 경찰하고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싸우는 완전히 민주당 수에 말려들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검수완박을 추진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걸 왜 추진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검찰을 처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막 이렇게 기소를 하고 하다가 이영렬 씨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를 서울중앙지검장 했다가 그래서 적폐수사를 쭉 할 때만 해도 검찰로 직수를 할 수 있는 검찰을 토대로 자기네 권력을 잡아갔죠. 그러다가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해서 더 크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윤석열 씨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도 검찰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이용해서 과거처럼 지배를 하려다가 이게 추윤 배틀, 박범계, 윤석열 배틀이 벌어지면서 이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윤석열 씨가 저항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검경 수사권 갈등은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수사는 대개 경찰이 하는데 우리는 검찰이 더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깨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 내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경찰이 점점 엘리트화가 돼갖고 과거에 제가 기자초년병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찰은 대부분 고졸자들이 많았어요. 대졸자들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81학번 들어갈 때 경찰대학을 처음 만들어 81학번에서 경찰대 일기생들을 뽑을 때 제가 아마 그때 경찰대 봤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연고대보다 성적이 좋았거든요. 뭐 갈 생각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때 경찰대 엘리트들이 쭉 들어가면서 그 친구들이 좀 쭉, 지금 60도 넘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내 주력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경찰은 이제 엘리트화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교육, 다 대학 교육까지 받잖아요. 요즘은 순경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 대졸자들입니다. 경찰 수준이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면서 옛날처럼 검사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법적인 판단에서 적법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경찰권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선진국처럼 수사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수사권을 달라라는 요구는 쭉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황운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표창원 이런 사람도 포함되고 그런 친구들하고 옛날에 저도 같이 검경 수사권 문제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가 늘 존재했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당황했죠,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에서 수사권 갖겠다 하는 그 문제를 꺼내서 경찰을 키워버린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이걸 틀어서 이쪽으로 경찰로 수사권을 주자. 그게 총 때문에 맺던 게 이제 황운하는 뭐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아주 그거를 목마 부르짖었던 사람이죠.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서. 근데 결국은 그 친구는 많은 걸 지금 굉장히 오버해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가버렸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철험에 있던 그 변호사 출신 누굽니까? 그런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쫙 하면서 수사권을 일로 주자. 그리고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켜서 공수처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중수청을 만들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검찰은 완전히 힘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못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찰 쪽으로 수사권을 주고 나서 또 경찰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인 자치경찰로 둘이 쪼개버렸어요.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겁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는 국가경찰, 지방경찰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근데 이 나라들은 원래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둘을 자꾸 합쳐오는 추세로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진국들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 그게 정답으로 보는 거죠. 그게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합쳐오는 국가경찰을 합쳐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합쳐져 있는데 그걸 보고 쪼개버렸죠. 그래놓고 또 수사가 중요하니까 경찰을 하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둘을 쪼개버렸어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경찰이 존재하면 워낙 무서우니까 그걸 또 쪼개놨습니다. 경찰을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쪼개고 국가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둘로 쪼개놨습니다.
근데 이 세 조직이 저 말단으로 가게 되면은 각 지역마다 있는 서장 경찰서에 가면 셋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세장은 어떨 때는 국가경찰을 지휘하고 어떨 때는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어떨 때는 수사본부를 지휘하는 묘한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문재인이 한 겁니다.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지실한 표현을 할게요. 왜냐? 경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강해지면 무섭거든요. 무서우니까 이상하게 선진국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건 계속 합쳐오는 과정에서 지금 겨우 거기까지 온 건데 그게 선진국에 쪼개져 있는 게 정답이라고 쪼개놔버린 거죠. 그래 놓고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검찰은 공수처를 만들어 약화시켰죠. 명분은 그래도 고위공직자 수사는 해야 된다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기로 했습니까? 중수청을 만들기로 했죠. 그 중수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역시 공수처처럼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수청도 검찰로 보면은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 안 듣는 윤석열의 검찰이 않는 말 잘 듣는 중수청을 원했던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하도 윤석열의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에 수사권을 줘서 경찰을 키우는 척하면서 경찰은 둘로 쪼개고 셋으로 쪼갰습니다. 그래놓고 윤석열의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앞으로 중수청을 만들어서 이거는 빼고 요거는 내가 쥐고 가겠다 그러다가 정권을 뺏겨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검찰 안에도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임은정 검사라든지 또 누구누구처럼 아주 반 윤석열 친문재인 검사들이 있었죠. 그 검찰 내의 갈등을 우리 한동훈 장관이 딱 가서 한 칼에 정리했어요. 임은정 이런 사람들을 다 저쪽 어디 한지우로 내보내버리고 기존 검찰 갖고 도도닥 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씨가 검찰을 잘 알고 이 검찰 자체를 본인이 잘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잘 아니까 쪼쪼작 정리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93년일 겁니다. YS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노태우 씨, 박정희 이후로부터 계속 군인 출신 대통령을 이어와서 군부 정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했고 단합이 돼 있었죠. 특히 육사 출신으로, 하나의 출신으로. 근데 하나의 출신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문민화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김진영 씨가 육군 참모총장인데 그분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쿠데타 하는 줄 알았는데 쿠데타 못했습니다. 그거 한참 시끄럽고 김진영 씨 날라고 누구 날라고 해군에서도 투스타가 갑자기 총장이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이었고 가장 강력하게 단결력이 좋은 게 육사 출신이었는데 김영삼 씨가 그때 한화회를 척결할 때 한화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설명하면은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갖고 검찰 내에 자기 세력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어요. 예? 이상윤, 고검장, 임은정, 누구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장관인 추미애, 박근혜가 얼마나 윤석열을 밟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정권 딱 바뀌어갖고 한동훈 씨가 장관 되고 하니까 따다닥 그쪽 세력 쳐내니까 검찰 내에서 더 이상 반발이 없습니다. 물론 임은정 씨는 내가 검찰총장 하면 윤석열만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냥 에피소드고 그 정도 반발은 있는 거고 그냥 검찰도 깨갱하고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93년도에 육사 출신 하나의 출신이 깨갱하고 YS한테 고개를 숙였듯이. 자, 저는 더 쉬운 존재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경찰은요, 육사만 해도 육군만 해도 육사가 주력이지만 경대가 아무리 주력이라 그래도 핵심일 수가 없습니다. 핵심일 수는 있지만 전체를 끌지 못해요. 경찰은 훨씬 다양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찰을 하나의 만큼 너무 윤석열 정부 이상민 장관이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은 황운하가
경찰이 원치도 않는데 수사권을 과잉으로 갖다 주고 뭐가 갖다 주고 거기에 박상민이니 뭐니 김남국이니 붙어갖고 처럼 애들이 밀어붙인 거라서 경찰이 전체가 민주당 편이라고 하는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 우리 경찰이 전부 다 저렇게 반윤으로 갈까? 선물은 받았죠. 수사권은 받았지만 경찰을 잘 경찰로 통합된 걸 다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거 좋아할 리가 있나? 수사권 받았다고 좋아할 리가 있나? 그랬는데 근데 이 경찰을 전부 다 친문으로 보고 친민주당으로 봤던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의 큰 실수였던 거죠.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몇 사람만 따다닥 쳤어도 가장 좋은 거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YS가 했듯이 해임만 했어도 뭐 그걸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양반 임기 다 채우게 해주고 겁을 내니까 경찰을 겁을 내니까 임기 다 채우게 해줬죠. 근데 그 양반은 나갈 때 자기 퇴임식도 안 하고 경찰 수사권 문제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윤희근 씨라고 하는 사람 신임 청장을 뽑는데 후보자를 뽑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고 또 그를 청장으로 임명해갖고 그가 경찰을 장악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는 아직 임명도 못 해놓고 이상민 씨가 직접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경찰 내에서는 자기 같은 식구가 돼갖고 하게 되면 좀 뭐야 이렇게 자기네끼리 싸울 텐데 아니 판사 출신 장관이 와서 그렇게 하면은 뭐야 하고 싸우기 더 좋아지는 구도가 된 거죠. 크게 미스한 겁니다. 한동훈 씨는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 세계를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윤희근 씨가 뭐 그 능력은 차치하더라도 그한테 이런 일을 맡겼으면 훨씬 더 갈등이 적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도 믿지 못해서 뽑아놓고도 이상민 씨가 직접 하니까 경찰이 전체가 반발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경찰의 속성은 권력의 수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검사 출신들은 나중에 안 되면 나가서 변호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만 경찰들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키워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상민 씨가 참 능력이 없다. 판사 출신은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듬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반발이 있었는데 이 청경회의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영이 국무회의를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삼영 청경회의 주재했던 사람이 14만 경찰회의를 일단 자제해달라 그랬고 그 회의를 주도했던 김모 경감도 자제를 부탁했고 다른 이제 유모 경감은 그래도 소규모 회의는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제복 입은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거에서는 수그린다. 대신 자기네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달라.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두려운데 경찰에서 이런 반발을 주도하는 거는 경찰대학 세력이라고 보고 경찰대학을 뭐 개혁하겠다. 개혁이 아니라 뭐 후드로 패겠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게 또 실수예요. 이상민 씨를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아마 교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장관 임명해서 청문회 통과할 자신도 없을 거고. 근데 이상민 씨가 능력이 부족하다.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행동력이 없다는 건 알고 앞으로 그를 이렇게 지휘 통제할 때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경찰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7급에 해당되는 경위로 졸업과 동시에 인관하는 게 특혜다라고 하면은요. 판사, 검사들은 더 특혜입니다. 그들은 행시나 외시를 붙은 사람들은 그 연수원을 끝내고 나면 5급 공무원으로 임관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 검사들은요. 행정고시를 보는 게 아니고 사법고시가 아닙니다. 사법시험입니다. 사법시험 붙어갖고 이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연수원을 마칠 무렵에 원하는 사람 중에 성적 순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데 그리고 15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그들은 이미 사법연수원 시절에 5급 자격을 갖고 그 다음에 15 시절에 4급 자격을 갖고 그 다음에 딱 15 끝내고 판사나 검사로 인관되는 순간에 3급이 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고시 하나 사법시험 붙어갖고 연수원 거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3급이 되고 그런 특혜를 누리는데 국정원 직원들도 가기 힘듭니다. 그 친구들도 치열하게 공부해갖고 붙어봐야 7급이고요.
경찰대학도 성적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좋은데 그 친구들이 4년 공부 마치고 7급 되는 걸 특혜라 그러면은 대학 재학 중에 사시를 붙어가지고 연수원 거쳐가지고 바로 상급이 된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그건 특혜 아닌가요? 바로 이런 반발이 나오죠.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엘리트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스카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명예와 부를 독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거든요. 우리 군에서 육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육사가 엘리트면 걔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트의 문제는 뭘로 치더라도 엘리트 조직 자체를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대학이 문제라면 우리나라 지금 세무대학, 농협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직종으로 다 갑니다. 사실 그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건 없애는 게 좋은데 이미 그게 굳어져 왔다면은 미국도 처음에 상원학교를 만들어서 키우다가 나중에 이게 특혜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ROTC 중심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그냥 국립군사대학 중에 하나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우리도 경찰대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미 경찰대학 자체가 한 120명 뽑나? 옛날엔 고졸자를 딱 뽑아갖고 120명 교육시켜갖고 행정학과, 법학과 두 개일 거예요. 그래갖고 전원 경위로 인관시켜갖고 그때는 이제 처음엔 전투경찰, 그 후대는 의무경찰인데 그 기동부대 있었죠. 왜 전경들 딱 파이버 쓰고 대모막으로 가는 부대. 거기서 소대장들을 했었죠. 2년 반 동안. 그게 이제 군복무랑 같은 걸로 여겨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경감 진급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경찰에서 엘리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면서 갔지만 지금의 경찰대학은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기동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기동대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로 가가지고 그 기동대원, 전경, 의경을 했지만 지금 그게 없고 일반 직업경찰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경찰대학 나온 친구들이 소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젊어요. 나이가 어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옛날엔 소대장 하면서 기동대 소대장 하면서 군복무 하면서 경찰 경력도 쌓은 특혜였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옛날부터 120명을 뽑았는데 지금 한 50명, 60명 정도만 고졸자를 뽑아갖고 4년 교육시키고 나머지 멤버는 경찰 재직 중에 처음에 순경이나 그 다음에 경사로 주로 뽑죠. 지금 정식으로 들어온 건 제일 밑에 직급인 순경하고 경사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온 친구 중에서 시험을 봐갖고 나 경찰 간부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경찰대학교에 입교합니다. 그리고 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가 있는데 거기 졸업한 친구들은 아주 옛날에는 경찰대학 나온 사람처럼 바로 경위로 인관해 주다가 그 후로는 하나 미친 경사로 인관해 주다가 지금은 그들도 다 순경이나 경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도 한번 간부가 돼보였다 해서 소정의 시험을 붙어갖고 경찰대학에 들어와서 경찰에서 시험 봐서 들어온 친구들하고 같이 한 교육을 받고 해갖고 이 친구들이 고졸 출신으로 온 순수 경찰대생과 같이 경찰대 졸업자가 됩니다. 근데 순수 고졸로 경찰대 온 친구들은 중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이미 자기들이 알아서 군대 해결한 거고. 그러니까 경찰대학이 과거 고졸 출신으로 뭐 특혜를 들었다, 군대도 안 갔다 이런 거는 이미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경찰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경찰대학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엘리트가 필요하고 과거 제가 초기에 기자할 때만 해도 경찰은 능력이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하고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사람 잡아오는 거나 잘하고 격투 잘하고 수사 잘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경찰들은 대부분 순경되는 거 쉽지 않아요. 경사되는 건 매우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뭐 최소한 전문대는 다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엘리트가 됐고 또 경찰대학 출신들이 오면서 법정의 문제를 다 알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경찰대학이 자기네 정원 대비 사시나 행시 붙는 비율은요
서울대나 연고대 못지 않을걸요? 워낙 정원이 적어서 그렇지. 똑똑합니다, 걔네들. 걔네들이 들어가서 경찰의 엘리트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상민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 된 건 당연하고 경찰대학 나와서 경찰에서 고위 간부가 빨리 되는 건 그건 부당한가요? 이상민 씨가 지금 계속 지금 말실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순경 출신이 경찰의 간부가 되겠다. 좋죠. 근데 순경 출신이 치안 총감이 되려면 각 계급마다 몇 년씩 의무적으로 지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순경으로는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 3년이 지나야만 경장시험 자격이 있다든지. 그걸 붙고 또 몇 년 지나야 경사시험 보고, 그걸 붙고 또 몇 년 지나야 경위가 붙고, 경위에서 최소한의 기간만 지나야 경감, 경정, 총경. 이러다 보면은 30년이 지나가서 간부가 못 되는 거죠. 각각 그 진급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빠르게 채우고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무관이 되어서부터는 진급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경이 오는 치안 총감이 되는 드문 경우가 있지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도입니다. 경위를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앞에 기간이 없으니까 빨라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순경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경찰의 간부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검찰을 딱 장악했고 인사를 했는데 이 양반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판사 출신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판결만 내리고 지시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치력이 없구나. 경찰을 두려워했구나. 그러니 저런 경찰되기 특혜다. 그럼 당신은 뭔데 서울대 나와갖고 사시 붙었다는 것 때문에 당장 상급 판사가 돼? 이 얘기 나오는 거죠. 판사 검사들은 유능하고 경찰대 나오면 뭐 특혜만 누리는 그런 사람이요? 경대들도 출신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유 총경도 자제를 하고 14만 경찰회의도 자제하고 뭐 일부 반발은 있지만 그럼 경찰은 옛날 하나에도 정권에 대항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검찰들도 그렇게 문재인의 검찰들도 윤석열 정권 바뀌니까 깨갱하고 가잖아요. 뭐 이상윤 씨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문정 검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에피소드로 하는 거고 경찰은 더 약한 조직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만든 건 누구냐? 황운하가 주범입니다. 황운하 의원을 쳤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부정부패는요. 이재명을 쳤어야 됩니다. 이재명을 건너뛰고 이재명하고 무슨 뭐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가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황운하를 냅두고 유상용 총경을 대기발령 내리니까 경찰이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도 공감적으로 봐서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대를 치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황운하가 경찰대학 나온 건 맞아요. 경찰대 일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 일기들하고 많이 친하고 이기들도 친하고 그러는데 황운하 별로 인정 안 해요. 옛날에 총경 때 그 친구가 빽빽거릴 때는 황운하 용감하다 그랬지만 그 이후에 뭐 울산에서 울산시장 사건 뭐 이런 거 쭉 그 전부터 너무 오버해서 황운하 저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민주당으로 가서 빽빽거리다가 자기도 지금 법 중에 뭐가 문제돼 있으니까 국회의원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황운하를 냅두고 왜 유삼영이나 이런 사람들 치냐 이거죠. 결국은 뭐냐. 황운하를 두려워했다는 거지. 박용민을 두려워하고 철험회를 두려워하고 김남국이 이런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본질을 뱀을 잡을 때는 뱀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뱀 꼬리, 뱀 허리를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황운하나 이런 세력들은 다 웃고 있는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씨가 뭔가 두려우고 겁이 많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저도 쭉 많은 사람하고 취재를 하면서 감을 잡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태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경찰국이 통과가 됐어요. 국무회의에. 뭐 당연히 통과가 되죠. 근데 저게 앞으로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됐으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비를 걸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 결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국 문제를 갖고 막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또 시끄러지고 하니까 저는 어느 선에서 좀 타입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민정을 없애갖고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차단해 버렸지 않습니까? 뭐 검사들은 법무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라고 와서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치안정책관이라고 하는 게 직제도 없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보내놓고 있는데 그 조직을 활용하라. 그 조직, 결국 경찰은 수사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건 자기들이 잘 하는 거고 경찰에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장관이 하는 게 뭡니까? 경찰에서 인사 문제를 딱 정해서 왔을 때 제청해 주는 거잖아요. 제청 못하겠다면 보내면 되는 거다. 그게 이제 경찰 문제에 가장 개입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치안정책관 밑에 경찰 엘리트를 쫙 더 데리고 와서 경찰에서 인사가 왔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 행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판단하라 그래서 그걸 갖고 제청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빠꾸시키면 되는 거죠. 기존 업무는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민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인데 그건 그렇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뭐 하겠다는 거 큰 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전해철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 할 때 자기 사람 심어서 그렇게 경찰을 끌고 올라 그랬던 거죠. 예? 철험의 세력들은 검찰을 죽이고 있으니까는 경찰을 자기 세력 만들기 위해서 김호철 씨를 위원장, 하주희 씨를 민변 출신을 경찰위원 넣고 뭐 신문사 노조 활동하던 친구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걸 바꾸면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시비가 일고 그런다면은 뭐 그러면 계속 경찰국을 밀고 나가면 또 갈등이 커지니까 경찰국을 치안정책관을 뭐 경찰청 내에 아니 행안부 내에 치안국으로 또는 치안정책국으로 이렇게 바꿔서 직지화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인사 문제를 다루게 하고 경찰위원회도 하나씩 임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경찰 사무를 관리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경찰대 친구들이 똑똑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대드는 거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대들지도 못했으면 저 조직은 이끌고 나가기도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이 됐을 겁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부터 경찰을 키워야 된다. 제대로 키우자 해서 경찰대학 만들어서 기껏 엘리트화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아니다. 순경 출신으로 더 무식한 자들이 와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반발을 삽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황우나 비롯한 철험의 세력들이 적이다. 그리고 검찰은 딱 잡았는데 한동훈이 왜 이상민은 못 잡나? 이상민이 능력 부족이고 경찰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했다. 사실은 경찰 대부분은요. 그냥 보편적인 공무원이에요. 수사 분야에 뛰는. 그들이 총 들고 나와서 뭐 전쟁 일사불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경찰 개혁을 만약 한다 그러면 윤희근 씨한테 맡겨놓고 해라. 이상민 씨 당신이 왜 하느냐. 당신이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청장을 지금은 차관급인데 장관급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올려주세요. 지금 딱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청에 가면은 검사장만 돼도 차관급으로 보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전국에 몇 명이에요? 서울에는 중앙지검장,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검장 있죠? 의정부, 수원, 뭐 고검장이 몇 명이에요? 또 대검의 부장이 몇 명입니까? 자기들은 다 차관급인데 경찰에는 어떻게 청장 한 명만입니까? 그것도 문제죠. 군에서의 육군참모총장은 장관급 장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하지 말고 그건 올려주고 지금 민정을 없애서 행안부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안정책관실을 경찰국 역할을 하도록 서로 타협점을 찾고 경찰위원회를 정상화해서 경찰위원회가 어차피 총리 직속도 아니고 행안부 직속이잖아. 하면 되죠. 경찰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자문위원회가 만들어서 경찰국을 두자라는 걸 이상민 씨가 추진했잖아요. 그거 편법이었죠.
자문위원회 아이들 갖고 민 것도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씨, 이게 정권 중기나 말기였으면 저는 이상민 씨를 해임하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분명히 능력이 딸리고 경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 초기고 새로운 장관을 찾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원래 검경 간에 수사권을 누가 갖냐고 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좀 무능한 게 검찰서는 다르기 좋죠. 그런 인지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있게 툭툭 하고 하면은 결국은 유산명 씨나 또 다른 경감들도 주저앉습니다. 해봐야 이문정 검사보다 독하게 못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에도 김영삼 씨가 간단하게 휘어잡았는데, 천하의 윤석열 씨가 경찰 하나 못 잡아요? 경대 출신 그거 하나 못 잡아? 못 잡으면 대통령 까면 안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문제는 황운하다. 경찰에서 보게 돼요. 이미 누굽니까? 경찰대학 교수였던 용인 출신 국회의원. 그 친구는 이제 나갔으니까 그렇고. 황운하하고 철험회가 문제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이게 빠진 건데, 철험회를 잡으시고 이재명을 잡으십시오. 뱀 대가리를 잡아야지 뱀 꼬리를 잡고 왜 이렇게 흔듭니까? 그럼 꼬리는 더 요동치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몇 차례 겁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두려움이 이번 사태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황운하를 잡으십시오. 저희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